여러분들 안녕, 꾸아질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셨던 우리 컨설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한번 우리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요 진짜 집순이인데요, 그래서 애들이랑 약속 많이 안 잡는 편이고요. 근데 나중에 커서 돌아봤을 때 학생 때 사진이 많이 없으면 후회할 것 같기도 하고 소외감 느끼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럴 땐 그냥 귀찮은 거 참고 애들이랑 나가서 놀아야겠죠? 라고 질문을 해줬어요. 먼저 이 친구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왜 애들이랑 어울리는 게 싫어요? 사실은 학생 때 가장 많이 남는 거는 추억이거든. 근데 이제 학교가 끝나면 있잖아. 학교가 끝나고 사회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되게 비즈니스로 얽히는 관계들이 많고, 그래서 순수한 그냥 어떤 친구들과의 그런 관계, 요런 거를 갖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집순이인 이유가, 모든 게 만사가 다 귀찮고, 그냥 난 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저것도 하고 싶지 않고 막 이렇게 되면은 그건 살짝 무기력증이라고 해. 무기력증. 그래서 그런 친구일수록 저는 조금 더 친구들도 만나고 내가 못하고 내가 못 보고 내가 못 느끼는 것들을 좀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 쇼크가 그냥 집이 편하기도 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이불 속에서 누워있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이러는데, 우리 쇼크가 지금은 집도 있고 지금은 입도 있잖아요. 이불도 있잖아. 집도 있고 이불도 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누워있을 집도 있고 누웠을 때 깔 수 있는 이불도 있고. 그런데 우리 쇼크가 그런 게 없다면 나중에 자기 집이 없고 이불이 없으면은 그거는 불가능하잖아. 그런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쇼크는 조금 무기력증이야, 무기력증. 음. 그래서 조금, 근데 이게 있잖아. 대학을 간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근데 우리 쇼크가 가끔씩 혼자서 쉴 때는 있어야 돼. 그러니까 쉴 시간은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 혼자서 그냥 조금 힐링하는 시간도 필요해요. 근데 그거는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 자꾸만 이렇게 내가 편안한 그냥 내 스타일만 고집을 하다가는 점점 사회랑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는 능력들을 많이 잃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쇼크 같은 경우에는 억지로라도 조금 친구들을 만나고 그래가지고 조금 나를 넓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냥 애들이랑 나가서 놀아야겠죠 이것보다는 그냥 내가 이불에서 처박혀 있고 집에만 있지 않을 때 뭘 좋아하는지를 한번 찾아봐봐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도 좀 찾아보고. 알겠죠? 그래가지고 어 우리 쇼크는 지금부터 조금, 그리고 쇼크 운동 안 하지? 쇼크 운동 해야 안 해요? 쇼크는 운동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게 문제야. 우리 대한민국에 조금 많은 친구들의 문제가 뭐냐면 운동을 안 해요.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몸은요, 건강할수록 더 에너지가 많이 생성이 되는데 건강하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조금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자기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집에서 누워있는 게 좋아요 라는 얘기를 할 정도면은, 무슨 얘기냐면 조금 자기 관리가 잘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어. 어. 그래서 살짝 내가 자기 관리가 잘 안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조금씩 나의 박스에서 조금 벗어나는 그런 훈련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일단 제가 컨설팅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질문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생인데요. 저는 사실 꿈이 어떤 직업이 꿈이라기보다는요, 인생에서 경험해 볼 건 다 해보고 사는 것 자체가 꿈이에요. 그니까 평생을 어떤 한 일만 하고 살고 싶지는 않아요. 인생에 있어서 유학도 꼭 한번 해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거에 속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질문은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문장이죠? 근데 질문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에 저는 꿈이 그냥 모든 거를 많이 체험해보는 게 꿈이다. 라는 거죠. 오케이. 모든 것을 체험해보는 게 꿈이다. 그래서 유학도 그 중에 하나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일단은 조금 더 현실적일 필요가 있어요. 음. 어떤 한 일만 하고 살고 싶진 않아요. 라고 했는데, 그래도 나의 주력 상품은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주력 상품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지속할 수가 없어. 이해돼요? 그래가지고 조금 나의 무기를 하나를 찾고 그리고 그거를 파고들어서 어느 정도 경제의 능력도 있어야 돼요. 사실 내가 경험해보고 싶은 거를 다 경험해서 살려면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돈이 많아야 돼. 돈이 많아야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돈이 많으려면은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능이라던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자칫 잘못하다가 이런 막연한 꿈 때문에 굉장히 이도 저도 아니게 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이런 체험하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은 거를 다 하기 위해서 내가 주력으로 파고들어야 될 분야가 어딘지부터 조금 발견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행이랑 유학은 다른 거예요. 유학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문 분야에 있어서 그 분야에 더 넓고 그 다음에 더 깊게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유학 가는 것도 지금 약간 여행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거가 조금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탑 5 저건 소원이야 소원 저건 소원이야. 근데 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또 뭘까를 조금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막연한 꿈이보다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뭔지를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조언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말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것, 그게 뭔지를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꿈꾸는 것 자체는 나쁜 거가 아니니까 계속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구마구 그리되 그걸 하기 위한 그 시작으로 뭘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어떤 걸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유학 가기 전에 영어 공부를 계속 하고 가는 게 좋아요. 이거 질문 누가 했어요? 자, 요거 질문한 사람. 때리지 않아요. 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손 들어 봐봐요. 이거 질문한 사람 여기 있어요? 없어요? 유학 가기 전에 영어 공부를 계속 하고 가는 게 좋을까? 우리 뇨자가 질문을 해주는데, 뇨자야. 당연하지! 영어를 쓰는 대로 유학을 가려면은 당연히 영어 공부를 계속 하고 가는 게 좋죠. 그럼 놀고 가는 것보다는 계속 하고 가는 게 좋지 않겠어?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한 거잖아.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물어보고 있어. 당연히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유학을 가야 되는데 갔는데 있잖아. 여러분들이 말을 못해. 아무 말도 못하고 여러분들이 듣지도 못하고 무슨 얘기인지도 못하고 그러면은 그거를 듣고 알아듣는데 시동을 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내가 들리기도 하고 어느 정도 말도 할 수 있어. 그러면 스타팅 포인트가 틀린 거지. 그러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이제 더 많은 것들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기해요. 유학 가려는 친구들한테 영어는 기본이야.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서 가기 전에, 유학 가기 전에는 영어 공부를 엄청 빡세게 하라고 하고요. 유학을 가서는 영어 공부보다는 그 나라에서만 배울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거,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축적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유학까지 가가지고 한국식 마인드를 갖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식 스타일의 공부는 유학 가기 전까지 빡세게 해가지고 영어 실력을 쫙 올려놓고 유학을 가가지고는 그거를 적용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걸 다 받아들이는 훈련을 조금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유학 가기 전에 영어 공부는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형, 저 16살인데요. 1월 말에 캐나다 유학 가는데 엄마가 가기 전에 원어민이랑 매일 10분씩 통화하는 거 가기 전까지 하라는데 도움이 될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움이 안 되지는 않아요. 도움이 안 되지는 않아. 근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원어민 10분도 안 하고 그 시간에 놀 거면은 도움이 되겠죠? 근데 나는 10분 가지고 뭘 하겠나 싶어요. 10분 가지고 뭘 하겠나 싶어요. 실제적으로 이태원을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외국인들이 많은 데를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뭐 미드를 본다든가, 아니면은 실제로 외국 문화는 어쩐지 확인을 해 본다던가 약간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그러니까 원어민이랑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의 감을 익히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언어에 대한 우울증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10분 가지고는 그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다. 사실 생각해봐. 안녕, 잘 지냈어? 아, 잘 지냈어요. 오늘 뭐 했어요? 짤랄랄랄랄라 하면 끝이야. 그래서 지금 캐나다 유학을 1월 만에 갈 거라고 한다면은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16살이면 충분히 캐나다 가서도 언어를 잘 배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거는 사실은 영어보다는 학업, 예를 들어서 캐나다 역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읽어야 될 필독서라던가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가서는, 그리고 수학 공부도 미리 해놓고 가서는 놀아야 돼. 마음껏 즐길 수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원어민 10분 통화하는 거는 도움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조금 더 시간을 늘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아, 우리 인칭이 안녕. 인칭이 어서와요. 인칭이 안녕. 자, 여러분들 오늘 컨설팅 지금 질문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여러분들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2차로 또 질문을 받아볼게요. 오늘은 컨설팅을 좀 빨리 끝내고 오늘은 마지막 주말이고 또 한 주의 시작이니까 놀자.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만약에 나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라고 하면은 지금 질문해도 됩니다. 알겠죠? 또 공부가 아니래도 상관없어. 그냥 구아준한테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뭔가 그냥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해도 얘기해줘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그 와중에 엄청나게 길게 우리 치에리가 엄청 길게 써가지고 우리 매니저들이 나름 여기 매니저 채팅창에다가 다 옮겨줬어요. 우리 매니저한테 진짜 고마워해야 돼. 그지?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지금 조금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완전 에세이를 썼어, 에세이를.
우리 인칭이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 오늘 컨설팅 다 해줄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일요일날 컨설팅 한 것 중에 일요일 컨설팅 한 것 중에 가장 긴 질문입니다. 완전히 자기소개서 보는 느낌이에요. 자기소개서 보는 느낌이야. 그래서 어떤지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저 늦게 왔는데 저도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치에리가 저 하나 더 해도 돼요 그랬는데, 일단 치에라 이거부터 한번 들고, 오케이? 이 질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이 질문, 다른 질문이 필요한지. 오케이? 승정원 일기인가? 자, 여러분들 지금 질문 없어요? 지금 몇 시야? 3분이죠? 11시 한 5분까지 11시 5분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헉! 우리 연희 료니님께서 별풍선 50개로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힝. 우리 연희 료니 올려줄게요. 잠깐만 기다려요. 잠깐만 기다려. 연희 료니 50개 팬가입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11시 4분입니다. 아직 질문 있으신 분들, 오늘은 이게 마지막 기회야. 알겠지? 우리 려리려니 반갑고요. 야, 50개에도 이렇게 아이콘이 생겼구나. 지금 아프리카가 되게 아이콘 업데이트를 많이 했나봐요. 그죠? 우리 묘자가 하준인 알았어. 내가 이것도 넣는다. 자, 여러분들 5분입니다. 질문 어디에다가 하면 돼요? 이 채팅창에다가 마구마구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셔틀님이 대표님도 감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세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훌쩍훌쩍 대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해줘야 돼요. 알겠죠? 우리 크런치초 어서와요. 크런치초 안녕. 우리 새로 들어오신 분들 다 추천 지게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귀농이 고민인데 여기선 안되겠죠 그러는데, 아니, 귀농 질문해도 상관없어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CC 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CC가 캠퍼스 커플의 CC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CC는 커뮤니티 콜리지의 2년제 대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오해하고 계시면은 CC가 캠퍼스 커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여러분들 엄청 길게 써주셨던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마감합니다. 10 9 8 7 6 5 4 3 2 1.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러면은 이제 질문을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요거까지 받고 가도록 할게요. 자, 렛츠 고고고. 자, 헤이준 TV 역사상 가장 긴 질문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강원도에 사는 18살 조금 맹한 여학생이에요. 요즘 땡땡삘이 넘쳐요. 이유는 우리 학생부장 선생님 말씀 때문인데요. 요즘 대학은 돈 없으면 못 간다고, 너희 성적으로 지방대 밖에도 잘 못 간다고, 제 꿈이 법조인인데 사법고시 폐지한다고 개천에서 용 안 난다고. 저도 LET 시험이라든지 한자 자격증도 준비하고 있는데 저 수능 100으로 가는 대학을 노리는 중이라서요. 모의고사만 노리고 있는데 정말로 제가 하는 일이 올바른 일인지 자꾸 고민되고, 남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소리를 듣고 속에 남으니까 자기 혐오증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자기 무덤만 더 파는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진로부터 바꿔야 하는지, 내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부터 무너지는 것 같아서 무서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 굉장히 긴데 굉장히 이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게 일단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정말로 되게 진심을 담아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 진심을 담아서 핵직구 컨설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일단 볼게요. 요즘에 대학은 돈 없으면 못 간다고, 너희 성적으로 지방대 밖에도 잘 못 간다고, 제 꿈이 법조인인데 사법고시 폐지한다, 개천에서 용 안 난다고, 막 이런 얘기를 지금 이 친구한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자,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거는 항상 두 가지예요. 그 선생님이 정말로 정신 이상자가 아닌 이상 이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조인이 되고 사법고시를 통과를 하려면 사실은 공부를 정말로 열심히 해야 해요. 열심히 해야 하는데, 그 열심히 하고 하는 그 사람들의 기준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성적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는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제적으로 사법고시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는가를 사실은 제대로 볼 필요는 있다. 첫 번째는 그거고요. 자, 두 번째는 수업 시간에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 선생님 마음을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사실 나는 이런 선생님들이 과연 좋은 선생님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지만 이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막 너희들 안 되라, 니네 인생 다 망쳤다, 막 이런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한 거는 아니라고 믿고 싶어요. 이 선생님은 어쨌든 간에 내가 인생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뭐가 효율적으로 전략적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에 방법이 조금 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옹호하기보다는 내가 그 선생님한테서 필요한 부분만 건져서 들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해, 그러면은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선생님이다. 그러면은 그렇게 그 선생님의 말을 듣고 그래, 난 이런 부분이 부족해, 이런 것들만 준비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마음에 담을 필요가 없다. 일단 첫 번째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 두 번째, 정말 제가 하는 일이 올바른 일인지 자꾸 고민되고, 남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소리를 듣고 속에 남으면 자기 혐오증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고 자기 무덤만 더 파는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그랬는데 와, 거의 완전 래퍼같이 한 문장이 엄청나게 길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뭘 좋은지, 뭘 원하는지 몰라. 내가 진짜로 맞다라는 거는, 자, 여러분들 가끔씩 우리는요 주변 사람들, 주변 환경을 탓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주변 환경,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을 탓하기 이전에 저건 나의 문제야. 내가 확신이 있는지, 내가 정말로 이 일을 하고 싶은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상관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내가 이 아프리카 TV라고 방송 일을, 제가 원래 회계 재무가 전공이었는데 방송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많은 사람들이 안 돼, 하지마, 네가 왜 그거를 해, 지금까지 해놓은 게 있는데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딴 거 가야지,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나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 그 사람들을 무시하지는 않았어요. 그래, 그럴 수 있어.
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참고. 하지만 나는 내가 왜 방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겠는걸? 그래가지고 나한테 확신이 드니까 밀고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왜 법조인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법조인을 내가 진짜 할 수 있겠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정말 힘든데 그거 버텨낼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이거부터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은 되게 주변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아무래도 학생이니까 주변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정말로 뛰어나고 이 어떤 한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런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 주변 환경들을 사용을 하고 발판 삼아 가지고 기회로 만들지 여기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지금 이 친구한테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지만 보면 돼요. 나 진짜로 이거 하고 싶은 거 맞나? 나 진짜로 법조인 되고 싶은 걸까? 그리고 과연 내가 이 법조인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을까? 요런 것들을 조금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니야, 나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다. 그 얘기인 즉슨 내가 첫 번째 노력을 안 하거나 두 번째 이 길을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은, 내가 진짜로 내 안에 확신이 있나, 그걸 먼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봐봐요. 예를 들어서 이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항상 하는 비유야. 무슨 비유냐면 거지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부자야. 부자의 딸이고 아들이야. 그런데 거지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나를 갑자기 보더니 야, 이 거지 새끼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딸과 아들이야. 근데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노숙자가, 그래서 완전 거지가 갑자기 그 사람들을 보고 야, 이 거지 새끼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때요?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신경이라도 쓸까요? 신경 안 쓸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그지가 아닌 거를 알기 때문에. 이해되죠? 자기는 그지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지야, 내가 그지야. 근데 내가 길을 가고 있었어. 근데 옆에서 그지가 나한테 야, 이 그지 새끼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거는 화가 날까, 안 화가 날까? 여러분들 어때요? 한번 얘기해봐봐. 내가 그지라고 생각해봐. 내가 그지인데 막 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그지가 나한테 야, 이 그지 새끼야, 이렇게 얘기를 해. 화가 날 거야. 왜 화가 나느냐? 내가 그지라서. 뭔 소린지 알겠죠? 내가 그지가 아닐 때는 문제도 안 되는 게, 내가 그지니까 괜히 화가 나는 거야. 이해되죠?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막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나는 대학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장학금 받을 확신이 있어. 그리고 나는 법조인 꼭 해야 돼.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누가 칼을 들이대든 나는 법조인 할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열심히 갈 거야. 만약에 이런 확신이 있다,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해도 괜찮아. 자, 근데 뭐냐면 선생님이 얘기하는 어느 한 부분이 나를 이렇게 찌른다는 거지.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 나도 모르게 진짜 그런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문제는 똑같이 있어도 내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 문제가 상관이 없기도 하다라는 거.
결국에는 답은 나한테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나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채워넣고, 그 다음에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되겠다. 요렇게 저는 답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죠? 그러고 나서 내가 정말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해야 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플랜을 세웠다 라고 하면, 그때 저한테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빠, 저는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요러요러한 질문을, 아니, 이러이러한 계획을 제가 세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은 그때 오빠가 핵 찍고 날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먼저 나의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하고 나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새로 들어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인사를 잘 못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 채팅창에다가 또 우리 친구들한테 힘을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하준이 같은 남자친구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데, 정말로 감사해. 정말로 간단해요. 제 눈에 들면 돼요. 야, 이거 너무 쉬운 얘기 아니야? 하준님 같은 남자친구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준님이 좋아할 만한 여자가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 이상형이 뭐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텐데, 전 얘기를 드렸어요. 저보다 마음 넓고 지혜로운 사람. 그거를 알기 위해서 어느 정도 끌리는 외모. 우리 응챙임다님이 하주님 일단 만납시다 그러는데, 우리 응챙임다님이 저를 만나기 위해서 넘어야 될 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희 방에 넘어야 될 산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당당한 거는 참 좋은데요. 일단 우리 헤이준 TV 안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들이대서 한번 올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근데 나 같은 남자친구 만나지 마. 나 같은 남자친구 만나면 힘들어. 나 같은 남자친구 만들면 힘들어. 왜 힘드냐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막 이렇게 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막 만나고 싶고 막 하고 싶고 그러는데, 미안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 같은 사람 만나지 말고 더 좋은 사람 만나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쓸데없는 질문이었고요. 자,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들은 얘긴데요, 생각보다 커뮤니티 컬리지 가서 편입을 하는 게 더 쉽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대학 다 떨어지고 도피식으로 미국 커뮤니티 컬리지 갔다가 UCSD로 편입 갔다던데 가능한 건가요? 2년 반 만에 편입해서 1년 만에 졸업하고 한국 왔던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국 유학을 가게 되면요, 공부를 조금 못하거나 아니면 자격이 미달이 되는 경우에는 지역에 2년제 대학이 있어요. 그거를 커뮤니티 컬리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2년제 대학을 먼저 입학을 해서 그 2년제 대학을 나오면 4년제 대학에 3학년으로 편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겨요. 자격 조건이 생겨요. 그래서 2년제 대학을 들어가서 거기를 졸업하고 편입을 해서 4년제 대학에 3학년, 4학년을 마치고 4년제 대학 학위를 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들은 얘기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전략적인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내가 갈 수 있는 실력이 되는데 굳이 커뮤니티 컬리지를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그리고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들어갔다가 편입을 할 정도면은 편입을 처음부터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아니면 뭐 언어적인 부분에서 안 돼서 뭐 커뮤니티 컬리지로 들어가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어쨌든 간에 정통적으로 4년제 대학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4년제 대학으로 들어가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단순히 공부뿐만이 아니라 이런 어떻게 뭐라 그럴까, 인맥이라든가 활동이라던가 이런 하구 간의 이런 어떤 커넥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달라요.
아무래도 커뮤니티 컬리지랑 그 다음에 4년제 대학이랑은 그런 부분이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들어가가지고 4년제 대학 갈 생각하지 말고 4년제 대학 들어갈 실력을 갖추는 거에 조금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4년제 대학에서도 3년 만에 4년제 대학에서도 3년 만에 졸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물론 저는 지금 방송 일을 하느라고 휴학을 했지만 저도 제 나이에 비해서 1년 반 정도가 빨랐어요. 그거는 사람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나는 커뮤니티 컬리지로 들어가가지고 4년제 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생각하지 말고 편법 쓰지 말고 우리 정통으로 파고들어서 정통으로 승부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견해는 이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하늘애기야님이 신하준 닮으셨네요 그랬는데 신하준이 누구지? 고맙습니다. 좋은 얘기죠? 자, 여러분들 우리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의 마지막 질문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준님, 월요병은 어떻게 해치우나요? 자, 여러분들 월요병 이거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증후군이기도 해요. 자, 근데 이거는 나는 좀 같이 우리 여기 지금 있는 분들이랑 같이 한번 나는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어. 월요병은 왜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월요병은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 인구쇼크가 고생 시작! 맞아요. 월요병은 일하기 싫은 마음에서. 맞아요. 또 나는 월요병이 왜 생기는 것 같다. 5일을 연속으로 일해야 되니까 우리 뚜렁씨가 쉬다가 갑자기 일어나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때니까. 맞아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도 월요병이 있죠. 월요병이 없지 않아. 자, 그 월요병은 결국에는 뭐냐면요, 나의 인생의 플랜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월요일이 일요일이랑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잖아요.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자,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가 있는데 좋아하는 걸 할 때는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가요. 그게 상대성 이론이야. 그지? 막 우리 금요일날 놀 때는 진짜 시간 엄청나게 빨리 가. 그런데 나 일만 하려고 하면 시간이 그렇게 안 가요. 그래, 내가 게임할 때는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가. 그런데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할 때는 시간이 엄청나게 안 가.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계를 보면은 초는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니까? 그런데 그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거는 그냥 과학적인 사실이야. 그냥 내가 어떻게 이 상황 자체를 인지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지기도 하고 굉장히 길게 느껴지기도 해요. 자, 여기에 남자분들이 오늘 얼마나 있는지 아직 모르겠는데, 자, 남자분들은 격하게 공감할 수 있어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자, 여러분들은 군대 갔다 왔을 때 내가 군대에 들어간 2년 동안 여러분들 그냥 일반 2년을 살아가.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 2년이 정말로 빨리 지나갔어. 근데 군인한테 한번 다 물어봐봐요. 군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이렇게 시계는 안 가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왜 국방부 시계는 간다고 하는데 왜 내 시계는 안 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래가지고 군인들한테 제일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뭔지 알아요? 야, 벌써 2년이야? 이 얘기 하잖아? 군인들 진짜 미칠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군인들 전역하고 나왔는데 야, 벌써 2년이 지났어? 이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특히 지혜로운 여자들은 절대로 그 얘기를 남자한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벌써 전역했어? 이러면은
김치 싸다고 난리 각이야. 정말로. 왜? 그 사람들한테 2년은 약간 20년 같은 시간이었거든요. 자,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내가 내 일 자체가 즐겁지 않다라는 것부터가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내가 일을 하거나 학교를 갈 때 이유가 없어요. 내가 일을 해야 되는 이유, 단순히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두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없고 계획이 없고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조금 더 과장된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밥을 먹고 목숨만 유지를 하면서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거든? 개와 돼지와 우리 인간은 제가 분명히 다르다고 여러분한테 맨날 얘기를 하잖아요. 개와 돼지와 인간이 다른 점은 뭐냐면 인간은 끊임없이 꿈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계하고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인간이거든요. 근데 개와 돼지는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냥 부대끼고 이러면 하루 일과가 끝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지. 그래서 월요병을 해치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 인생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를 시작하면 월요병이 나지 않아요. 저는 사실은 월요병이 없어요. 저는 요즘에 하루에 3시간 요 정도밖에 못 자요. 그러다 보니까 월요병이 없어. 그냥 매일매일이 월요일. 왜 매일매일이 월요일이야, 솔직히. 근데 그래서 일요일도 힘들고 월요일도 힘들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일요일도 재밌고 월요일도 재밌어요. 화요일도 재밌고 수요일도 재밌고 다 그래. 그 얘기는 뭐냐면 나한테는,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 난 요즘에 토요일이 가장 즐거워요. 왜? 토요일 날만큼은 제가 조금 8시간 정도 잘 수 있는 시간이 되거든. 자, 이렇게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월요병을 해치우는 가장 좋은 방법의 1순위는 뭐냐면 나의 인생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나의 이 업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얻어내야 될 게 뭔지에 대한 나의 마음 관리를 조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일을 하는 게 즐겁지가 않다 라고 하면은 아직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될 날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그럼 진짜 좋아하는 일이 뭘까? 그렇다고 그거 생각하기 위해서 나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때려칠 거야 하는 애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때려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서 내가 진짜 해야 되는 일이 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고민의 시간을 분명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게 나와지면 그때부터는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나와진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월요병,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설계함으로 월요병을 해치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일단 저의 월요병 퇴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데레리가 하주님은 어떻게 바로바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해결 방안까지 풀어가시나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과 이렇게 컨설팅을 할 때요, 문제 파악은 하는데 해결 방안까지 도출하진 않아요. 왜냐면 내 방법이 여러분의 방법과는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해결 방안을 찾아가기 위한 시작점까지는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제가 얘기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런 고민을 자주 해요. 저는 이렇게, 문제점이 뭐고 이 문제점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저는 이런 고민들, 항상 저의 모든 결정을 내리거나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되거나 할 때 항상 그 관점으로 봐요. 문제점이 뭐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게 뭐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이걸 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계속 그런 훈련들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보면은, 보고 나서 이거가 이렇게 되구나, 그럼 여기서는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요거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조금씩 열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매일매일 잠시 나를 멈추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의 인생을 놓고 고민하고
그 다음에 조금 여유를 갖는 나만의 시간을 매일매일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자, 여러분들 오늘 컨설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희 컨설팅은 유튜브에 구아준을 검색하시면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구아준 검색하시고 채널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매일 밤 11시에 저희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추천, 즐겨찾기도 눌러주시고 저희랑 앞으로도 함께 오래오래 방송해요.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